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토픽2 한 번에 통과하기 읽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어떤 스타일, 어떤 타입의 문제가 나오는지 유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빈칸에 알맞은 문법 고르기, 자, 문법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하나씩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금 얘기했던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 선생님 저는 문법이 너무 어려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토픽2 읽기에 나오는 문법 문제, 앞부분에 나오는 이 문제는요 좀 쉬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읽기 문제를 풀 때는요 읽기가 50문제가 있는데 앞부분은 좀 쉬운 문제가 있고요 뒷부분은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앞에 문제는 좀 빨리 풀고 뒤에 문제에 시간을 좀 더 많이 많이 할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문법 문제부터 중간까지는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요 뒤에 부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휴가 때는 보통 여행을 가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집에서 영화를 본다.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행을 가다 5월, 집에서 영화를 보다라는 거죠. 이렇게 5월이라는 날이 나오고요. 앞에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동사가 나오고 5월이 나왔을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뭐거나 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휴가 때는 보통 여행을 가거나 집에서 영화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의미가 비슷한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문법 문제인데요.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 뭐뭐기만 하면 어떻다 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우유를 마시기만 하면 배가 아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예문을 보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우유를 마셔요, 배가 아파요. 또 우유를 마셔요, 배가 아파요. 우유를 마셔요, 배가 아파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마실 때마다 배가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뭐뭐기만 하면은요 뭐뭐을 때마다, 만날 때마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대로 있네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싸운다. 만나요, 싸워요. 또 만나요, 또 싸워요. 또 만나요, 또 싸워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화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좀 쉬운 편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5번부터 8번까지 네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소리 없이 시원하게 이제 더위와 작별하세요.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시원하게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더위와 빠이빠이 작별하세요 라는 의미가 있었죠. 그러니까 덥지 않아요, 덥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시원하게 해주는 것, 덥지 않게 해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에어컨이 있겠죠. 자, 덥다의 반대는 뭐예요? 춥다 이런 말이 있죠. 춥다는 보통 겨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덥다는 여름을 이야기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요 이 덥다와 춥다는 형용사잖아요. 이것을 명사 형태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덥다는요 더운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춥다는 추위, 이렇게 명사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더위와 작별하세요. 즉 더운 것과 작별하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일치하는 내용, 안내문, 기사문이 있는데요. 자, 일치하다, 같다, 우리가 보는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제3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일시 2020년 10월 9일 10시부터 12시까지
참가 대상 국내 거주 외국인, 내용 한식을 주제로 한 발표,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 무료라는 것부터 봅시다. 영원이라는 뜻이고요. 한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국 음식, 그래서 한식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리고 참가 대상, 누가 참가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요.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모든 외국인입니까? 아니요.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거주, 국내 거주 외국인입니다. 거주하다라는 말은요,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는, 국내에 사는 외국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9일이라고 있습니다. 10월 9일. 일단 이것은 10월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10월이라고 읽어주시고요. 10월 9일은 특별한 날이죠. 무슨 날이에요?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에 특별한 행사,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하게 되겠는데요.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참가비는 영원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3회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네요. 자, 여기서 문제를 풀 때는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첫 번째예요?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자주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이 대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열린다. 첫 번째입니다. 맞아요? 아니요. 첫 번째가 아니라고 그랬죠. 세 번째잖아요. 아닙니다. 이 대회에 참가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 아니요. 돈을 안 내도 됩니다. 이 대회에서는 한국 음식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네, 말하기 대회고요. 그리고 한식, 한국 음식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대회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모두 다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이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국내 거주,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치하는 내용 중에서요. 도표, 표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보면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요. 잘 보이진 않지만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학원 수업은 순위 밖으로 나갔다. 순위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1, 2, 3위보다 더 밑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학원 수업 상당히 위에 있죠.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틀렸네요. 공부 모임이 새롭게 사이 안으로 들어갔다. 공부 모임 새롭게 사이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원래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죠. 새롭게가 아닙니다. 인터넷 강의는 3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아니요. 인터넷 강의는 3위에서 1위로 순서가 올랐습니다.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죠. 혼자 공부하는 경우는 순위의 변화가 없었다. 선생님 여기 혼자 공부한다 라는 말이 없는데요. 자, 혼자 공부하다 라는 말이요. 바로 독학입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다, 독학. 살펴봅시다. 독학의 경우는 순위의 변화가 없었다. 4위에서 4위로 순위의 변화가 없었네요. 그대로입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일치하는 내용 중에요. 글이 있습니다. 자,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25일에 제19회 국제단편영화제 시상식이 서울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그동안 주로 장편영화를 만들어왔던 다수의 감독들이 단편영화를 출품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러 편의 한국 영화가 주목을 받았으며 처음으로 한국 여성 감독의 영화가 작품상을 수상했다. 작품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국제단편영화제, 단편영화제입니다. 단편영화제예요. 그러니까 단편, 장편 둘 다 있습니까? 아니요. 단편만 있습니다. 이 단편이라는 것은 짧은 영화를 얘기합니다. 짧다.
반대로 장편이 있는데요. 장편은 길다가 되겠죠. 긴 영화와 짧은 영화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상식, 상을 주는 행사입니다. 상을 주는 의식 행사가 어디에서요? 서울문화회관에서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자, 이것을 알아두시고요. 한국 여성 감독, 여자 감독이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자, 문제를 봅시다. 단편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요. 영화관에서 열렸습니까? 아니요. 서울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한국 감독이 처음으로 감독상을 받았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한국 여성 감독이요. 한국 감독이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은 없네요. 감독상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한국 영화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자, 보세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러 편의 한국 영화가 주목을 받았다, 관심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맞죠? 그래서 지난해도 올해도 계속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이번 영화제는 장편과 단편 영화들이 모두 출품되었다? 아니요. 단편 영화제예요. 단편 영화제니까 단편만 출품되겠죠?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올해, this year죠. 그래서 올해가 있고요. 여기 써봅시다. 그 다음에 next year가 있고요. last year가 있습니다. 자, 올해 다음에 지난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next 뭐예요? 다음 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년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작년, 그리고 내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작년보다 더 전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작년, 재작년이라고 하고요. 내년보다 더 넥스트는 뭐예요? 내후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후년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순서 배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나다라가요.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가나다라를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플라스틱을 어디에 많이 사용합니까? 아주 여러 군데에서 사용을 하는데 음식을 먹을 때 이 포장지, 음식 그릇 있잖아요. 일회용 그릇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음식을 포장하는 재료를 친환경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플라스틱으로 인한 플라스틱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especially 특히 식품 포장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대부분 그냥 버려져 문제가 된다.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네요. 1번, 2번이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 이 때문에 새로운 식품 포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결을 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죠. 자, 그것의 example 예로 식품 업계에서는 먹을 수 있는 포장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순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번, 이게 4번이 되면 되겠네요. 가라나다. 자, 가라나다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찾아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세계적으로 추석에 먹는 떡은 거의 다 보름달 모양인데, 자, 추석은 언제입니까? 추석은요, 8월 15일. 그런데 8월 15일인데 언제예요? 음력 8월 15일이 되겠죠. 외국에서, 서양에서는요, Thanksgiving Day,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음력 8월
15일입니다. 15일을 보름이라고도 하고요. 그때는 보름달이 뜨죠. 보름달은 영어로 뭐예요? 이렇게 생긴 달입니다. 이런 달을 풀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한국어는 보름달입니다. 보름달 모양이라는 것은 동그랗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송편은 어떻게 생겼어요? 송편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반원의 모양이죠. 전통적인 추석 음식인데도 보름달을 닮지 않았죠. 역사적 기록을 보면 송편은 특별히 떡이 아니라 주로 1월부터 6월까지 명절을 비롯한 특별한 날이 되면 많이 먹던 떡이다. 물론 추석에도 송편을 먹었지만 추석 외에도 특별한 날이면 먹던 민족의 대표 떡이 아니었나 싶다. 자, 추석 외에도 먹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들어갈 말은요, 추석에만 먹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요, 이렇게 보름달의 모양을 담지 않은 거예요.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자주 먹었던 떡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추석 때만 먹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보름달을 담지 않았다. 그 다음에 추석에만 먹는 떡이 아니고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접속사를 봅시다. 접속사는요, 영어로 얘기하면 and, but, so, because, if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고 만약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된다. 일단 안내견, 안내라는 것은 인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견이라는 것은 개를 얘기합니다. 개를 얘기한 거예요. 자, 시각장애인,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개고요. 세상을 볼 수 있는 소통,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뜻이죠. 예비 안내견은 생후 7주가 되면 1년간 일반적인 가정에 맡겨져 사람과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훈련된 강아지들 중 30% 정도가 최종 안내견으로 선발된다고 한다. 자, 선발된다라는 것은 선택된다, 뽑힌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안내견에게는 특별한 책임감과 인내심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훈련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 보세요. 일반 가정에서 맡겨져서 살아가는 법,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안내견은 어때요? 훈련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에서 있는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훈련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라는 말이 되겠죠. 오! 선생님, 여기에 당연히가 없어요. 어때요? 당연하다를 봅시다. 당연하다. 임준 선생님 수업이 재미있어요? 네, 당연하지요. 물론이지요. 물론이다와 당연하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에 물론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물론 여기에서 훈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선발된 강아지, 선택된 강아지들은 이후에 그 다음에 안내견 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교육을 받고 교육이 끝나면 은퇴할 때까지 8년간 시각장애인들의 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내를 해주면서 8년 동안 도와주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관용 표현을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여기를 보면요. 발목을 잡다, 진땀을 흘리다, 귀를 기울이다, 고개를 숙이다, 이런 관용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관용 표현들의 뜻을 봅시다. 발목이라는 것은요,
여기 이렇게 발이 있으면 이 부분을 발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어디에 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의 발목을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이런 것들을 발목을 잡다라는 뜻,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해하다, 못하게 하다, 막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진땀을 흘리다라는 것은 땀을 흘리다입니다. 그런데 너무 더워요. 아니면 운동했어요. 그래서 땀을 흘려요? 아니요. 이 진땀을 흘리다라는 것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어떡하지? 이럴 때 땀을 흘릴 때, 너무 힘들 때, 어려울 때, 당황할 때 흘리는 땀을 진땀을 흘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황하다 또는 고생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귀를 기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쓰기 시간에 배웠던 경청, 잘 듣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딴 데를 봐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네, 말씀하세요. 내가 잘 듣고 있어요. 이런 것을요, 귀를 기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고개를 숙이다라는 것은요, 이 고개를 숙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해요. 리스펙트합니다. 이럴 때 고개를 숙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리스펙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sorry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또는 리스펙트해서, 존경스러워서 고개를 숙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살펴봅시다.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출퇴근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던 한 연구원이 재택근무라는 방식을 생각해냈다. 아마 꽉 막힌 출근길에서 본 적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재택근무의 편리함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라고 해도 재택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준비가 필요하다. 앞서 재택근무를 추진하던 세계적인 기업들도 의사소통 곤란과 관리의 어려움, 기업 정보 유출의 우려 때문에 중도에 포기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 아마 꽉 막힌 출근길에서 본 적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자, 꽉 막힌 출근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방해합니까? 아니면 귀를 기울입니까? 경청합니까? 아니면 존경합니까? 아니죠. 고생해 본 적이 있는 거죠. 고생해 본 적이 있는, 당황해 본 적이 있는 바로 진땀을 흘려 본 적이 있는 직장인들은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문 기사 제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썰렁한 재래시장, 배달로 출구 모색이라고 했는데 썰렁하다라는 말은 뭐입니까?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손님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손님이 없다라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이런 뜻입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고요. 자, 이렇게 출구라는 것은 나가는 곳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나가는 곳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는 이 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한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운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모색이라는 것은 뭐예요? 찾다라는 겁니다. 해결 방법을 찾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요? 배달로 찾습니다. 그래서 배달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배달 서비스를 통해 경기 회복에 노력을 하고 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중심 내용을 한번 찾아봅시다.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만화, 즉 웹툰이 최근 다수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는 이전에 작품을 봤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작품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관심거리가 되면서 흥행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반면 스토리가 긴 웹툰을 2시간 안에 표현하려다 보니 이야기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해 관객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작품들도 적지 않다. 웹툰을 영화화하는 경우 대부분의 독자들이 원작의 스토리를 그대로 가지고 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를 정리해 보면요, 웹툰이 어떻게 돼요?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때요?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관객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객들이 왜 실망을 합니까? 웹툰을 영화할 때 원작의 스토리를, 웹툰의 스토리를 그대로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실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관객들은, 웹툰의 팬들은 뭘 원한다? 원작의 스토리를 그대로 가지고 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중심 내용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요, 웹툰을 영화할 때는 원작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좋다.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이것이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문장에 들어갈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은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지몽이 되기도 한다. 대다수의 복권 당첨자들이 역시 생생한 예지몽을 꾸고 복권을 사게 되었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꿈은 재물 외에도 학업이나 취업 등에서 좋은 운을 가져다주는 대표적인 길몽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불이 나는 꿈이나 대통령을 만나는 꿈 등이 재물과 관련된 길몽으로 꼽힌다. 자, 이 길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길몽은 좋은 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시하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꿈입니다. 그래서 길몽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복권 당첨자들 이야기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권 당첨자들의 가장 흔한 꿈은 돼지꿈과 조상님이 나오는 꿈이고요. 이러한 꿈은 재물 외에도 학업이나 취업 등에서 좋은 운을 가져다주는 대표적인 길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길몽으로 알려져 있대요. 뭐가요? 돼지꿈과 조상님이 나오는 꿈. 이것이 대표적인 길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에 들어가면 복권 당첨자들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요. 대표적인 길몽이 이렇게 뒤에 나오니까 적당한 위치가 되겠죠.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인물의 태도나 심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난 일요일에 많은 눈이 내렸다. 휴일 아침이었지만 늦잠을 포기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웠다. 눈을 치우다 보니 어릴 때 생각이 났다. 어릴 때 눈이 많이 온 다음 날 아버지를 따라 나와 집 앞을 쓸다 보면 어느새 이웃들도 하나둘 나와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골목길을 치웠다. 어느 집인가 사정이 있어 빠지면 아버지와 이웃 사람들은 일부러 가서 쓸어주곤 했다. 그래서일까? 지금도 눈이 내리면 일요일 오전 골목길 눈 위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발자국이 하나둘씩 지워지던 풍경이 어제 일처럼 생각난다. 요즘은 골목길에 눈이 쌓여도 사람들이 불평만 하고 치우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눈이 쌓이면 그만 자고 일어나서 눈 치워야지 라며 나를 깨우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자, 여기 보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렇게 밑줄 그은 부분 여기를 보면요, 지금도 눈이 내리면 일요일 오전 골목길 눈 위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발자국이 하나둘씩 지워지던 풍경이, 그러니까
옛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이 생각나요? 옛날 일이 생각나요? 그리워요. 그래서 그립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옛날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일이 떠오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필자의 태도. 자, 마지막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인인증사가 폐지되면서 신체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생체 인증이 관심을 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생체 인증. 이거는 생체라고 하면은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 신체. 신체의 부위로 인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임준이에요? 옛날에는 비밀번호라든가 아니면 컴퓨터에 꽂을 수 있는 공인인증서로 했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합니다. 또는 지문으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지문으로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생체 인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눈으로 하는 것은 홍채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지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체 인증은 인간의 생물학적, 행동적 특징을 통해 사람을 인식하고 신원을 파악하는 기술이다. 신체에서 직접 정보를 추출하는 생체 인증은 지문 인식, 얼굴 인식, 홍채 망막 인식, 손 모양 인식, 정맥 인식 등 매우 다양하다. 이 같은 생체 인증의 가장 큰 장점은 카드와 같은 신분증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또한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없으므로 안전하며 사용자도 자신의 정보를 도용당하는 데에 대한 불안함을 떨칠 수 있어서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상처, 병, 선천성 결손 등에 의해 생체 인식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 이런 게 들어가겠죠. 생체 인식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생체 인증 정보는 비밀번호처럼 임의로 갱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복제되면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체 인증 절차에 대한 보완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하지만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에서는요. 생체 인증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뒤에 부분을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요. 이런 것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보완해야 됩니다. 절차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지만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생체 인증 좋아요.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보완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요. 윗글을 쓴 목적, 의도를 찾아보는 문제인데요. 여기에서는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생체 인증 좋아요. 하지만 이거요. 인증 절차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읽기 부분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어휘와 문법 이 부분을 준비해서 돌아올 텐데요.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